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 두 분의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중학교 3학년 4반 장미정 선생님은 작년 4월부터 학교 교실에 상을 차리고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안쓰러워서 옥수수나 감자 같은 간식을 싸오다가 그만 일이 커졌습니다. 아예 밥상을 차리게 된 겁니다. 상희라는 학생의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일을 하시는 데다가 아침 일찍 나가셔서 아침 식사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이 아침밥을 챙겨주셔서 저도 그리고 엄마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요. 밥을 먹으니까 집중력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장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곳곳에서 쌀, 과일, 채소, 반찬 같은 것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장 선생님은 개인 돈을 털어서 교실에 냉장고까지 들여놨습니다. 장 선생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어릴 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께서 대신 학비를 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뿐 아니라 먹거리를 보내주는 분들께 고마움을 갖게 될 테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다른 이들에게 그 고마움을 갚지 않을까요? 나눔의 선순환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분 얘기입니다. 작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는 아시겠죠? 26번째 생일날 금지 오겹 딸이 떠났습니다. 처음 맡은 학교의 담임교사 역할이 힘들다며 자주 울곤 했는데 학생들과 떠난 첫 수학여행길에 그만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의 사연입니다. 사고 사흘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딸은 학생들이 세월호 안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며 선물해 주었다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지만 다른 유족들처럼 마음껏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고 후 김 씨는 병원을 돌며 희생당한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자식이 인솔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자제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서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 손을 붙잡고 위로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김 씨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먼 길 떠난 후 꿈속에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스승의 날 엄마 아빠가 예쁜 꽃 한아름 안고 가서 학생들 대신 축하해 줄게. 아픔 없는 곳에서 제자들과 부디 편히 지내길 빌게. 가슴 시린 스승의 날이 다시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 아직은 다들 외우고 계시죠? 속으로라도 또는 나지막히 소리 내서라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방금 오프닝에서 언급한 관악구 신림중학교의 장미정 선생님과 오늘은 진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세월호 관련 집회, 행사, 모임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시간을 뉴스 브리핑보다 그 앞으로, 맨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순서 바뀌는 건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한 홍모 지사가 요즘 1억 원을 받았느니 뭐 배달 사고니 어쩌니 해서 말이 많고 검찰에 가서 조사도 꽤 길게 받고 연일 기자회견하면서 뭐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그러던데 학교에서 밥을 해서 먹이는 홍 지사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닌데 교실에서 아침상을 차려서 같이 먹고 냉장고까지 들여다놓고 말이죠. 그 장미정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꼭 무슨 날이 돼서야 이렇게 스승의 날 관련 미담을 찾아서 오프닝을 하고 이런 것 참 한편으로는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예, 그게 언론 일 하면서 늘 느꼈던 좀 송구하기도 하고 개면쩍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형편이 그러하니까 지금 전화 연결 중인데 조금 지체되는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장미정 선생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샵 인터뷰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대신 여쭙겠습니다. 문광님은 가슴이 아프네요. 울퍼요. 라고. 예. 전화 연결. 아마 지금 하교 종례 뭐 이런 걸 하실 시간일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전화 연결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연결될 동안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전설의 까치님. 운전하는데 자꾸 눈앞이 흐려지신다고. 네. 국물 X님 굉장히 오랜만이십니다. 시간 바뀌고 나서는 거의 실시간 게시판에서는 못 뵀는데 오늘은 어떻게 짬이 좀 되셨나 봐요. 이강윤 앵커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찬이십니다. 이거 면구하니까 이런 말씀 쓰지 마시고요. 에마리오님,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단원고 학생과 끝까지 함께한 그 선생님. 네, 이분 말고도 여러분이 희생이 되셨는데 4월 16일 수학여행 떠나는 그날이 이 선생님 생일이었대요. 첫 직장, 첫 담임 맡았던 김초원 선생님 26살 아마 그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임용고사 되고 발령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뭐 그런 얘기가 막 그때도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이들 누선을 자극했죠. 아이들은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가올 불행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에 배에서 이제 선생님 생일 파티를 해드렸겠죠. 조촐하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아이들이 해준 귀걸이 목걸이 이런 차림이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갈 때는 그런 귀걸이 목걸이가 아니었으니까 김초원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이게 뭐지? 했겠죠. 너무나 슬픈. 잊지 말자 0416 그 문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문신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특히 많이 그런 문신 같은 걸 한다 그러던데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귀걸이 목걸이가 또 김초원 선생님이 하고 시신으로 나온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요한님, 출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학교 선생님들만이 선생님이 아니고 순간순간 선생님들이 되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님. 순간순간 나의 스승 또는 선생님 또는 벗이 되어준 분들. 그렇죠. 예전에 군사부 일체 이랬는데 요즘 이런 말 하면 학생들이 아유 뭐 구리다고 하려나요? 모리군님은 먼저 인사만 전하고 조금 이따 다운받아서 듣겠습니다. 아휴, 이렇게 황송한 인사를 제가 받습니다. 네, 학교는 밥 먹는 곳이라는 홍모 지사의와는 전혀 딴판으로 밥도 먹이고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하시는 관악구 서울 신림중학교의 장미정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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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 시간 아니신가요? 종례 같은 거 하실 시간입니까, 지금?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단축 수업을 했고요. 네. 지금 바깥에 졸업생이 좀 와 있긴 합니다. 졸업생이 우리 장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를 전하려고 와 있는 거군요. 네. 예, 인기가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선생님 사연은 짤막하게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조금 쑥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 자신께서 자신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인사말 겸해서 한마디 우리 청취자들께 해주실까요? 예.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그리고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직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학교 국어교사 장미정입니다. 네. 준비를 하신 듯한데 그것도 참 겸허하게 이렇게 느껴지십니다. 국어를 맡고 계시는군요. 네. 아침에 그러면 그 밥은 어디다 합니까? 교실에 전기 밥솥을 갖다 놔서 거기서 밥을 해요. 예, 쌀도 거기 어디 보관하는 데가 있고요. 예, 통이 따로 있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반 3학년 4반 아이들 모두 한 몇 명쯤 되죠? 예, 원래 작년에 34명 정도 학생이었는데요. 네. 저희 학교가 관악구 혁신지구로 선정되면서 예. 학급 수를 줄이는 그 계획에 놓여 있어서 지금은 학급당 반아이가 24명입니다. 24명. 꽤 네. 많이 줄었군요. 그럼 이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아침에 선생님이 차린 밥상으로 같이 밥 먹고 이제 공부 시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취지가 밥을 굶고 오는 학생들을 위한 밥상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반 조사를 했더니 대체로 거의 다 밥을 먹고 오고요. 한 5명 내지 6명? 네. 선생님 반에서는 그 정도. 네. 그리고 저희 반 말고 다른 반의 굶고 온 학생들이 가끔씩 들려서 같이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럼 선생님도 물론 함께 드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아침을 먼저 먹거나 아니면 애들 다 정리하고 나서 아점경으로 점심 때 먹고요. 그럼 이제 교실 한 귀퉁이에 이렇게 네. 책상에다가 테이블보 같은 걸 임시로 깔고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탁을 마련해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밥들을 먹는 겁니까? 네. 그 반찬.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침 조회 시간 전까지 애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네. 예, 나머지는 조회 시간은 같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하고 1교시 수업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빨리 오겠네요. 아침 식사 때문에 거기서 아침을 먹으려는 학생들은. 예, 8시 한 10분부터 25분 정도까지 계속 애들이 와서 30분에서 35분까지 식사를 하고, 예. 남은 시간은 조회에 참여합니다. 한참 크는 아이들이라 밥도 후다닥 왕성하게 빨리 먹는 모양이군요. 네, 한 7, 8분이면 거의 한 두세 그릇 먹고 가더라고요. 7, 8분이요? 네. 선생님은 상 차리시는데 몇 분쯤 걸립니까? 아침에 한 7시에서 7시 10분경에 학교에 오면요. 네. 그때 살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찌개는 집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지금 그 아이들 아침 식탁 차리느라고 다른 선생님들 또는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최소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가량 빨리 오시는 거네요. 제가 늘 조금 지난 학기에서부터 아침에 일찍 오는 게 버릇이 돼서 네. 일찍은 오고요. 네.
일찍 와서 교재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책을 읽거나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없어진 셈이죠. 예.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왜 그 귀찮은 일을 마다 안 하시고 누가 꼭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왜 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더욱더 든 생각이 네. 머리 굳은 어른으로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는 없겠구나. 희망적인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커가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좀 키우고 싶다. 그 작은 그 나눔이 바로 아이들 밥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심했거든요. 예. 숙연해집니다. 머리가 굳은 어른들로서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앞날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건강한 심신의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서 엄마의 심정으로 먹이고 선생님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이러는 거네요. 아이고, 과하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이제 도시락, 학교 급식 이런 건 없었고 저는 나이가 꽤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매일 네. 그 반찬 때문에 고민하시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네. 근데 아이들 밥상을 67명이 둘러앉아 먹을 밥상을 차리려면은 반찬 매일매일 뭘 할까 이런 고민도 드실 텐데 그거 어떻게 식단표는 딱 짜놓고 하시나요? 아니요, 짜놓기보다는 주로 음식을 주말에 만듭니다. 네. 주말에 시장 가서 다른 반찬들 파는 가게를 눈여겨봐서 네. 요즘 어떤 반찬이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애들이 선호하는 또 반찬 종류들은 늘 항시적으로 만들고 어허. 나머지 계절에 맞게끔 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신문 보도를 보니까 냉장고를 선생님 사재를 개인 돈을 털어서 사셨다 그러던데 네. 왜 음식을 며칠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했던 그런 건가요? 저희 학교가 네. 이렇게 시범학교였는데요. 교과 교실제 시범학교였어요. 교과 뭐요? 교실제. 교과 그러니까 교실. 외국처럼 선생님이 교실에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각 교실을 돌아다니는 형태거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제 교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실이 제 수업 공간이기도 하고 직무 공간이기도 해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학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한 층에 정수기가 네. 좀 떨어져 있고 그 정수기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수업 중에도 물 먹으러 가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정수기를 마련하면서 네.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애들이랑 또 나중에 또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이 냉장고 하나가 아이와 제가 근무하는 공간의 복지를 위해서 좀 필요하겠구나. 예. 그리고 이걸 한번 마련했을 때 부대 비용을 생각하고 이걸 5년 정도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나누어 생각이 큰 돈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덕분에 저희 반 애들과 저희는 여름에 시원한 물 마시고 다른 반 수업한 애들도 중간에 목마르면 마시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더라고요. 시원한 동네 우물터 기능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네. 냉장고 그래도 한 100만 원 이래 넘고 그러지 않나요? 학교에서 좀 보조해 주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이건 철저하게 제가 하는 거라서 그렇- 학교에서 그걸 보존해 주면 안 학교 돼. 예산은 학교 아닌 거- 비품이 아니니까. 네. 선생님 교실에다 이렇게 냉장고도 턱 갖다 사다 놓고 반찬도 이렇게 만들거나 집에서 찌개 같은 건 해 오시고 아이들하고 상 차려서 같이 밥 먹고 그러는 거 주변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세요? 특별히 뭐 반대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애들이 이제 자기 반 담임쌤한테 가서 저희도 밥 해주세요 하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계시긴 하죠. 아, 장 선생님처럼 밥 해주세요 이러면 그 선생님 좀 난처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네. 전체 3학년 전체 바꿈권 애들 현황을 조사해서 어쩌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좀 버텼었거든요. 네. 국가에서 할 일을 왜 제 개인하게 요청하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소소한 나눔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제 아침 밥상은 어느 반 학년을 가리지 않고 열려 있으니 그렇게 보내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어떤 분이 얘기한 거 들으신 바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반이 이런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것 같아. 아니, 지금 점심도 저 무상급식 하면 안 되는데 이 학교는 어떻게 아침부터 애들을 밥만 먹이고 그런다면 어떡하죠? 사람에게 밥은 하늘이죠. 아, 하늘. 예, 밥이 하늘이다. 예, 제가 아는 제 지인분이 오늘 저한테 글을 써주시면서 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냄새는 어머니 젖 냄새고 그 다음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밥 짓는 냄새라고. 아, 예, 사람에게 밥은 하늘이고 밥을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선생님이셔서가 아니고 사랑이 그냥 풀풀풀 넘쳐나니까 입만 열면 나오는 어록이 다 받아 적으면 다 귀중한 어록이 됩니다. 사랑은 밥이다. 예. 지금 실례지만 교편 잡으신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23년째입니다. 23년째. 2년째입니다. 네, 혹시 아이를 기르고 계십니까? 제가 짝꿍을 늦게 만나서 제 아이는 없고요. 네. 늘 1년 단기 엄마로 매년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본인의 아이는 아직 대단히 어리거나, 아직 없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서 아침 식탁을 댁에서 드시고, 이제 아이들 먹을 용으로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걸 좀 더 갈무리를 해서,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많이 해서, 두 사람 먹기보단 좀 많은 양을 해서 차에 싣거나 해서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주말에 준비를 하고, 네. 예, 가지고 오고, 아침은 따로 일찍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집에서 먹지는 않고요. 네. 예, 와서 간단하게 요기하거나 아니면 저는 아침을 보통 먹지는 않고 점심 때, 예. 아까 아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이제 선생님도 아점을 드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은 왜 한 2교시 끝나면 막 도시락 후루룩 까먹고 3교시 때 수업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반찬 냄새 난다고. 그래서 밥을 안 먹는 학생들도 있어서 네. 이렇게 교실 앞쪽에는 과일이나 네.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 삶아 놓은 걸 이렇게 배치를 해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 1, 2교시 끝나고 애들이 이렇게 요기를 달랠 수 있게끔. 아,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지금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공립학교입니까? 예, 공립학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공립학교는 최장 한 군데 5년 정도밖에 못 계신다 그러던데 맞나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몇 년 있다가는 이 학교를 떠나실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냉장고랑 밥솥 또 트럭이나 어디 차에 싣고 새 학교에 가셔서 또 밥상 차리실 겁니까? 그게 어려운 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교실제라서 여기서는 가능한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게 힘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아이들 간식거리를 준비해 가는 게 다가 아닐까. 좀 힘들지 않을까. 다른 학교로 들어요. 부임하시게 되면 현지 상황을 새 학교의 상황을 살펴는 봐야 하는데 여기 같은 데를 만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아이들 먹을 간식 정도를 준비하실 것 같다. 네. 그리고 냉장고하고 밥솥은 그냥 여기 두고 후임 선생님이 계속 하시면 좋고 안 하면 그냥 차가운 물 보관하는 정도로 쓰고. 아무래도 그래도 냉장고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네. 이 공간에 좁아요. 자기 나름의 집무 공간을 만드실 때 전임자가 놓고 간 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깨끗하게 치워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지금 천사하고 인터뷰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구사하시는 천사와 인터뷰를 하는 건지 뭔지 순간 아니 좀 그랬습니다. 혹시 아까 머리 굳은 어른들로는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평소에 조금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또는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그런 분이신가요? 저희 다닐 때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다닐 때는 다들 사회운동 학생들 관심 있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죠. 예, 저는 광주와 살구 혁명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서 네네. 불의에 대해서 참고 거짓을 눈 감는 꼬서는 예. 더 이상 희망을 개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예. 세월호 참사는 정치색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누구나 네. 나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참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안전하게
정말 안전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나서 네. 더욱더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른들 특히 정치권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결국은 이윤보다는 생명의 일이 아니라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 질문을 오해를 무릅쓰고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 인터뷰를 들을 사람 중에 선생님을 마치 무슨 좀 정치 성향이 있거나 운동권 출신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좀 색안경을 끼고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도 정말 진심 규명을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신다면 예. 저를 욕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아주 참 천사신데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결기도 있으신 천사분 같습니다. 예,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특별히 무슨 세리머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선생님 뵈러 온 거죠? 이 친구들 데리고 어디 가서 지금 졸업생하고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세월호 배에서 돌아오지 못한 11분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강화문에서 당장에서 피켓팅을 하려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앞부분에 해야 한다는 말씀. 예, 이동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예, 지금 빨리 마치고 관악구시면 이제 마치고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은 조금 더 몇 분이라도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예,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갈 인터뷰라는 걸 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오늘 아무런 가식이나 꾸밈 없이 그냥 늘 하시던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다 함께 느꼈고 공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교실에서 가르치신 적은 단 1분도 없으셨지만 진정한 스승 사표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삼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조금 이따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팅 하신다는데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관악구 신림중학교의 장미정 선생님, 국어를 맡고 계셨군요. 올해 교편 생활 22년째시라고요. 네,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인터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충분히 20여 분 정도는 할애할 가치가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2012년 대선, 그때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서 선거가 무참히 선거 중립성이 해쳐지고 개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더군요. 예,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형법상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단장에게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 관여와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등 이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사실 전부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이 전 단장은 사이버 사령부 단장으로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특정 정치인을 반대 혹은 지지하도록 부대원들의 조직적인 정치 활동을 주도했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형사 사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전 단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어서 이 전 단장의 이 같은 정치 관여로 인해 정당과 정치인들의 자유 경쟁이 침해됐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권과 합리적인 여론이라는 정치의 핵심적 요소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설명,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이 대목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데 이번에는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네. 적어도 1심 재판부는 이걸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은요, 사법부가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불법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세훈 씨 2심 판결에서도 정치 개입을 인정했고, 그렇습니다. 공직자 선거관리법 위반, 선거 개입 위반 혐의로. 그렇습니다. 또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이 두 축이었죠. 국정원과 군이었습니다. 네네. 두 개가 다 인정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였다.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 이런 네. 것들이 아주 직결될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5조는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의미의 명문화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라는 조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이 전 단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또 꾸짖었습니다. 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이 결정이 내려지자 이 전 단장은 울먹이면서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잘 소명하겠다. 이렇게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법정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요. 만약에 실형 선고를 받으면은 판사가 이러이러한 선고를 했으니 피고인을 이 자리에서 구속합니다. 라면서 어디에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예. 바로 구속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좀 끔찍한 장면입니다만 법원 경위가 와서 바로 예. 양손을 데리고 통로로 데리고 나가죠. 예. 그런데 이태하 전 단장 왜 울먹였을까요? 무서웠겠죠. 인간적으로. 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원 출입하면서 취재할 때 예. 이 법정 구속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건 누가 됐든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무서운 장면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복 입고 온 그대로 그 통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자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상상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정천날벼락이긴 할 텐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심리전 단장쯤 됐으면 좀 의연해야지. 이거 할 때는 몰랐나? 불법이란 걸? 왜 또 울먹였을까? 이 국가에 충실한 대가가 이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총기 난사 사건. 이제 뭐 뒤늦게 사후 약방문격으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당분간 실사격 훈련은 중단키로 했다고. 그럼 다른 곳은 계속 실사격하고 여기만 중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 부대 차원에서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52사단 210연대는 다음 주 실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 이론적인 사격술 훈련을 할 것이라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부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예비군 훈련장들은요. 기존 계획대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되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예비군 부대는 사격장 사로마다 조교를 한 명씩 배치해서 사격 훈련을 안전하게 규칙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 관계자는 또 예비군 부대의 현역병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대에서 가용 인원을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일각에서는 모방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예비군 훈련장의 사격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예 예비군 훈련 자체를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원 예비군은 군 전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훈련 중단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김 PD가 뉴스브리핑 원고를 만지고 있을 그 시간에 예. 갑자기 들어온 속보 하나는 제가 그냥 참고로 예. 추가로 전하죠. 앞으로 예비군 사격장 조교에게는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지급하겠답니다. 국방부에서 막 네. 조금 전에 결정을 내렸답니다. 네. 예. 일반 병사 출신 입장에서 네.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조교들이 그것도 관리하고 김 PD도 이 조교 이런 거 해봤습니까? 저는 안 해봤는데 좀 고생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예. 그러게요. 방탄복을 입혀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얘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기초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요. 이렇게 못을 쾅쾅 박아 놓으면 앞으로 협상이 잘 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난항이지 않습니까? 네. 더 경색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오늘 성남중원구, 경기 성남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서 이를 이렇게 헝클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하나만 해도 엄청난 개혁안인 만큼 이거 좀 끝내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게 순리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고 공무원 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기초연금, 법인세 등 다양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 지도부 입장을 정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 의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협상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한 데 대해서도 동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연금 개혁, 법인세,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건 안 된다.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수사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데 이게 뉴스가 됩니까? 이것도 뉴스가 되는 시국이니 네. 예, 수상한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 8일 홍 지사를 그리고 어제는 이 전 총리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죠. 이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다시 부를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을 토대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특별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까지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뒤이어서 수사를 본격화할 의혹 사안을 선정하기로 했답니다. 우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외에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6명이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특히 검찰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이 세 사람에 주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모두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중추 역할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들 중 홍문종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죠. 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대선 자금 의혹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메모에 기재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의혹의 내용이 2006에서 2007년에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메모에
금품 액수조차 안 적혀 있는 등 의혹을 규명하기에는 수사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언론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위 조절하고 속된 말로 가리마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또 언론도 좀 간을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형식을 놓고 또 아직도 이타령을 하고 있군요. 벌써 이게 몇 년째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기념식에서 재창 방식으로 불렸는데 일부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2009년부터는 합창 방식으로 불려왔습니다. 행사 주관인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가 공동 집필에 제작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라며 재창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창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에서 국회가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결의하고 채택했는데도 보훈처가 가로막고 있다면서 보훈처는 박근혜 정부 이래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5.18 기념행사를 방해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아리랑이나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북한 영화에 나오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북한에서 현재 부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 이 노래를 영화 배경음악으로 넣었는지, 왜 지금 이 노래를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려고 애쓰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작가 황석영이 김일성에게 하사받은 25만 달러로 이 노래를 편곡해 영화를 제작할 때는 반미 선동이 목적이었다. 80년대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열망하며 부르던 그 노래와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노래는 다르다. 애국가도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당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애국가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당에 어불성설이라고요? 네. 이 김진태 의원은 언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검진을 좀 권유하고 싶은. 우리 저기 민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인 변호사가 뭐 법대 시절에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옛날에 어땠냐 물어보니까 아주 샤이하고 착한 그런 친구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 이후로 문제가 생겼구만. 좀 본인도 좀 당황스럽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 되는데. 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비노 성향 상임 고문들이 오늘 오전 서울 모 호텔에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당내 혼란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들 오갔나요? 일단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회동에는 정대철, 이용희, 권노갑, 김상현 상임고문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의 당내 지분 나눠 먹기 요구에 타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제 메시지 중간에 유출이 돼서 언론에 쫙 보도가 됐죠. 이 메시지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절대 그런 지분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권 상임고문은 또 상황 인식이 다르다. 절대 우리는 지분 문제를 이야기한 일이 없다면서 오늘 중 문 대표에게 전화해서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공천 지분 문제가 아니면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대철 상임고문이 문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 고문은 내가 문재인 대표 같으면 물러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책임 정치를 위해 그만두는 것이 당과 자기 자신에게도 이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정대철, 이용희, 권노갑, 김상현. 아, 참 신문에서 한 10년 동안 이름 안 보더니 여기에서 보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진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뭐 복잡 좀 하던데 새정치연합이 결국 초계파 혁신기구 꾸리자 이렇게 지금 탈출구 돌파구를 모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사실 입장을 밝히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최고위원들의 만류 또 측근들의 만류가 이제 일단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침부터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새정치연합이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초계파 혁신기구를 꾸리자 일단 이렇게 지금 잠정 합의가 된 상태고요. 조만간에 1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5.18 앞두고 전날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아마 대략의 밑그림을 이제 내놓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혁신기구는 공천 기득권 문제, 그래서 공천 혁신 문제 포함해서 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한다. 일단 이런 방향이 잡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내 이 모든 계파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낸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지금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문재인 대표 체제 들어선 이후에 공천 혁신 또 네트워크 정당 지방분권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추진단이 꾸려져 있긴 한데요. 네. 이 추진단과는 별도로 지금 한시적 기구 형태로 신설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이주교 쪽에서 이 문재인 대표와 이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혁신안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았고 이제 그것을 받아 안으면서 이제 꾸리기로 한 건데 실제로 보면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추진단 거기에 이제 공천 혁신에 관련된 추진단도 있고 또 네트워크 정당 체계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추진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사실 혁신기구가 별도로 필요할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정치적인 타협을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인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주류 고문들이 어디 시내 모여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우리가 지분 나눠 먹자고 한 건 아니다. 이용이 흘러간 옛 이름들 있잖아요. 김상현 등등.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까지 하네. 근데 그분들 모여서 그러면 지분 요구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문 또는 사퇴하라고 그러고 뭡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특별히 의미 안 두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아마 다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정치권 내 특히 이제 야당 내에서는 이런저런 떠들고
뭐 이게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 뭐 직접 사퇴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고요.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일반 국민들한테 이 당 내분 내용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갤럽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사흘간 진행이 됐는데 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53%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대답이 33%.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사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건 이 새정치연합 지지층인데요. 이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80%가 넘게 사퇴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내부의 비주류들은 민심, 당심을 거론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 친노패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다수의 이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그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조사 결과는 나온 거죠. 네. 아마 문재인 대표 쪽에서 뭐 일부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통보받고 오늘 원래 발표하려고 했었던 입장, 그러니까 개파 나눠먹기, 공천권 나눠먹기 이런 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그래서 내놓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뭐 그야말로 억측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 갤럽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여론의 흐름 일단이 드러나긴 했지만 결국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 주변에 사실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이 흔들림, 그리고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런 모습의 온전한 정치적 책임은 사실 문재인 대표에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비주류의 뭐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뭐 만세를 부를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늘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혁신기구를 꾸리기로 한 만큼 예. 이 혁신기구 자체가 이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 일방의 뭐 입장이 아주 100% 관철돼서 나오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당 상황을 보면 어쨌든 당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내년 공천 문제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장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제 어쨌든 공개가 된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고 했었던 그 내용처럼 이 공천 나눠먹기, 기득권 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이제 그 정치력의 시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한다. 이러니까 지금 공천 문제 가지고 친박계도 특별히 김무성 대표를 들이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누누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 상향식 공천 말은 좋고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드린다 뭐 이런 명분도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거의 100% 보장되는 방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새정치연합이 결국 이 명분, 허울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 우리도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천 문제를 좀 그런 쪽으로 매듭짓지는 결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양 기자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라고 계시죠? 뭐 별로 얘기하고 예? 뭐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 예. 뭐 내가 물어도 답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 양반이 이 의원이 트위터를 하는 모양인데
혹시 본 적 있어요? 굳이 그것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김진태 의원이 이런 걸 올렸네. 사진과 함께 숟가락 자세히 보세요. 춘천 모 식당에 가면 제 전용 수저가 있습니다. 저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래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찍었는데 김진태 의원 춘천의 힘? 춘천의 HIM 영어로 춘천의 HIM 김진태 의원님이라고 새겨진 은수전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 또 찍어서 올렸네요. 아니 그렇다고요. 나중에 저 김진태 의원이랑 출입기자들 밥 먹게 되면 그 전용 수저 잘 챙기라고요. 기자들이. 밥 먹을 때 많아서 굳이. 아이고 이분 건강검진 좀 한번 권해보세요. 이제 그런 양반하고는 밥 먹을 틈이 없을 겁니다. 예. 자 어쨌거나 새정년은 이제 진정 국면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비주류 쪽에서는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던 네. 이게 어쨌든 어떤 경로로 누가 전문을 유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게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오늘 일부 해석은 당 대표가 공천권 이렇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를 하면서 네. 이 비주류가 더 반발해서 당내 혼란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여론의 흐름이 좀 너무하네라는 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아마 저는 이제 진짜로 가닥에 잡혔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연 되다가 언제 또 가을이나 겨울 언제쯤 가서 그렇죠. 한번 또. 살짝 그럴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렇다는 예. 공멸이라는 걸 또 알 테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월요일 날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양정대 차장이었고요. 제가 오늘 새정년의 내홍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뉴스K에 나가서 여러분들 뵙고 출연해서 집중 분석인가 그런 걸 좀 한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5시 29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아까 미처 장미정 선생님과의 인터뷰에 미처 어느 한 분이 뭐 하나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그 반영 못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들으시면 간접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후다닥님, 후다닥. 그래요, 제발 뉴스K에 힘을 주세요, 강윤쌤. 제가 나간다고 힘이야 되겠습니까? 뉴스K는 글쎄요, 전 조합원 차원에서 힘을 똘똘 뭉쳐야 되고 작은 차이보다는 길게 보는 지점이 같다. 이런 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애초에 수구 초심,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 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최대한 우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넓혀서 든든하게 하고 싸워도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뉴스K
좀 힘이 빠져 있긴 사실입니다만 출연을 통해서 또는 그것을 맞는 누가 가장 적절할 건지 이런 것 아무튼 지금은 크게 하나의 울타리를 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차이 대표는 없다고 보고요. 네. 민초뜨랑님 언제나 처음처럼 그랬고요. 진짜 보스님 무서운 분이시네요. 새정년에서 해당 행위하는 일부 사람들은 확실히 해주세요. 문 대표는 탈당하라고. 대표만 그만두고 탈당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민망하지만 공천만 받자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문 대표를 만만한 핫바지로 보는 것 같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네, 이러셨고. 신림중의 장미정 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신림중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신림중학교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잘 찾기 힘들어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왔다고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주변에서 이렇게 잔잔한 칭찬과 그 칭찬 릴레이 속에 받으셔야 하고 학교 행정,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생님을 보고 배워야 하고 이런 분들이 뭐 특별한 인사상에 꼭 혜택이나 이익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고무되고 진작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귀찮음을 무릅쓰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감사의 말씀 남기셨다는데 혹시 뭐 로그인 같은 게 필요하던가요? 이거 참 번거로워요. 뭐 한마디 남기려다가도 로그인 하라 그러면 좀 안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여러 분들께서 참 잘하셨다. 저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동의를 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면 짬이 조금 나시면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을 듯합니다. 배 사장님, 새정년 원로들을 보면 노령화 사회로 들어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은 올드보이 김기춘을 이미 데려다 쓰고 버렸는데 뒤늦게 자기들 세상이 온 줄 아는가 봅니다라고 국물엑스님. 노령화 사회요. 글쎄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이용희, 김상현 또 누구였더라? 4명이었는데 정대철, 권노갑. 예. 권노갑 고문은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분양받았던 그 상가 그거 잘 되나 모르겠네. 지금도 하고 있나. 양정대 차장이 힘이 없어 보이시던가요? 사도 요한님? 원래 좀 나긋나긋하고 그래요. 생긴 것도 여자처럼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초계파 혁신기구라고요? 혼합재료님. 국민의 뜻 따위에는 관심 없는 민주당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단련도 되고 저는 가려진다고 봅니다. 물론 내상이 크긴 컸지만 싹수 있게 변하면 철회하려던 지지는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내년 본고사입니다. 이번 모의고사를 망치고 나서 그 후폭풍을 너무 세게 알았는데 알은 만큼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기회가 딱 한 번 남아있다는 것을 다들 알기는 알 거예요. 마지막 한 발 남은 총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건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룰, 패턴이 있으니까 느끼는 바가 클 거라고 봅니다. 느끼지 못하면 그건 깜냥이 안 되니까 유권자들이 걸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자기들이 룰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손을 벌려야 되죠. 유권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견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주선입니다라는 닉네임. 문재인 대표가 예전과 다르게 투쟁심이 생기는 건가요? 담화문을 보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개파 나눠 먹기 문제는 국민들 인식 차원 수준에서 보면 잘 제시한 것 같다. 원래 안철수 의원에게 이걸 원한 거 아닌가요? 안 의원님, 제발 김한길 의원 수하들에게 벗어나서 문 대표와 함께 돌파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안철수 의원, 당신의 존재 이유,
당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거명해서 역할을 주문하셨네요. 의미 있는, 여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세습하는 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는 아내가 부인한테. 전 그게 누가 되었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물론 유권자가 선택하고 추대하고 강력히 원하고 그를 승계할 자격이 분명히 있다면 이를테면 김근태 의원과 그의 부인인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갑자기 이름이 플레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김근태 선생의 부인인데 그런 경우라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정대철 의원의 아버지 정대철 그리고 그 아들 3대 세습 일본에는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 있다 우리가 꼭 따라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옛날 노회찬 후보가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은 건 통탄하고 분노하고 그럴 일 맞지만 그런 이제 부인을 또 이렇게 내세우고 했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적인 건지 그런 점에서는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이 아까 십몇 년 만에 신문에 이름 나왔던 그 민주당 고문 이용희 의원도 자기 아들 시켰다가 떨어졌죠.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당연히 아버지가 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해야 된다? 이게 삼성도 아니고 말이죠. 삼성도 그러는 거 문제 있는데. 자격이 되면, 깜냥이 되면 하는 것이고, 깜냥이 안 되면 누구 아들 아니라 누구 할아비라도 못 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진태 전용 수저 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이 격분을 해놓으셔서 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씀들을 해주신 거. 여러분도 지금 게시판 보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모처럼 스승이라고 불러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 그런 분을 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아름다운 미담은 찾기로 들면 굉장히 많겠지만, 저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몸으로, 손으로, 그리고 전근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장 선생님의 확실한 철학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가뭄 때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 목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좋다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당대표 시절 한 달에 3천여만 원을 밥값으로 날렸다는 어느 정신병자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나 보네요. 맛있는 치킨님 남기셨고요. 아까 보니까 같은 선생님이신데 댓글을 남기신 분, 그분 거는 꼭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여기 있습니다. 답심리의 별이란 닉네임. 저도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입니다. 가끔씩 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장미정 선생님 덕분에 다시 제 초심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부모님께 친절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주셨습니다. 답심리의 별도 고마우신 선생님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세월호에서 끝까지 아이들과 운명을 같이 한 선생님들, 지금 못 돌아오고 계신 분도 두 분인가 계시죠? 그분들도 잊지 마십시다. 네, 혹시 광화문 지나시거나 방송 마치고 광화문 가실 일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광화문에서 아까 장미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못한 11분의 선생님을 위한 피켓팅, 추모와 묵념 한다고 하니까 가서 따뜻하게 위로라도, 연대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댓글 한두 개만 조금 더 보고요. 나 혼자라도 님께서는 장미정 선생님 사진 올려주셨군요. 뚜벅이님, 우리 동네에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국물 X님, 박종철, 강기훈 사건처럼 판검사 여러 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시대라서 그런가요?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학생의 미래를 꽃피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판검사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교권이 제대로 바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고마운 말씀 남기셨습니다. 저도 이게 좀 민망하지만 제 홍보 하나 하죠.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터치를 하면 그 URL 링크로 주소가 가나요? 여기 아이패드에서는 전혀 안 되던데 미디어 오늘에다가 제가 홍준표 지사에게 공개 질의서를 하나 썼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제 이름 치면 뜰 텐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방송에서 하던 얘기들 그냥 모아서 간추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꽤 저희가 되던데 저는 은근히 홍준표 지사는 하도 전투력 넘치고 귀도 밝고 손도 빠르고 말도 빠른 분이라 어떤 식으로든 리액션이 있지 않을까. 저를 고소를 하든 아니면 답변을 하든 그런데 수사 때문에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니면 제가 너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어제 로즈님 그리고 큐브님이 지금 삼보일배 중인 승현이 아빠 일행 시민들과 승현이 아빠 가족들이 천안을 지나고 있다 그거 올려주셨는데 오늘도 사진과 소식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간 아마 큐브님도 그 천안에 사시는 모양이시죠? 사진을 찍으시러 갔 것만은 아니고 아마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찍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로즈님도 올려주셨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함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몇 날 며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비가 좀 안 와야 되는데 세월호 삼보일배 순리에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천안 성환에서 일정을 마무리하실 듯합니다. 성환에서 주무시는군요. 가까운 곳에 계신 청취자와 조합원님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번진님께서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그 사진도 참 눈물 나더군요. 국민 여러분, 저의 절을 받으시고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품어주소서. 이강윤의 오늘에서 인터뷰할 때도 꼭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호진 승현군의 아빠께서 제 절을 좀 받고 우리 희생자도 그냥 품어만 달라. 응? 해달라는 거 아니다. 잊지만 말아달라. 공릉동 아줌마님은 왜 피해자들이 삼보일배를 해야 하는지. 그렇죠. 한다면 가해자들이 석고대죄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해경,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삼보일배를 해도 부족하구먼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묵으시는 장소가 아마 성환 장애인 복지관이랍니다. 큐브님께서 조금 전에 한 10여 분 전에 올려주셨네요. 네, 속보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따뜻한 선생님이 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장미정 선생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 에마리오님께서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전교조 초대 회장이셨던 고 윤영규 선생님이십니다. 전교조 만들기 1년 전인 88년도에 국사를 가르치셨죠. 그런 사제관계시군요. 저도 윤 선생님 기억이 납니다. 취재 때 뵀던 기억 아직도 좀 남아있습니다. 네, 오늘 활발한 게시판 참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처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46분 됐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을 맨 뒤로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요. 자, 헤어룸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근로소득 뭐 이런 거 한 푼도 못 벌어도 5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지역가입자가 훨씬 혹독하게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송파세모녀도 5만 400원인가를 매달 내야만 했었죠. 네, 그 기억이 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서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도 부과 기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따라 과다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건강보험공단에 무려 6천만 건의 건보료 폭탄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1일 평균 2만 건이 되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작년 11월 퇴임하면서 연간 4천만 원 가까운 공무원연금을 받는 나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자살하는 송파세모녀는 매달 5만씩 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소득자에게 10%대의 건보료 부과는 체제생계비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 400만 명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지역가입자 200만 명은 월 4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인데 월 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가중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네, 전혀 한 푼도 없는 가입자는 한 10%대의 건보료, 그다음에 소득과 재산이 함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적은 3%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역진성이 심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직장 가입자는 6%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반씩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나눠내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10%대의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보료 폭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거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고치겠다고 뭐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당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건보료 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그러는데 그 2년 동안 끌어온 협의를 하루 만에 이렇게 백지화시켜서 큰 파문이 일었다가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논리는 그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 소득 파악이 완벽하지 않고 재정 손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역가입자들이 3%에서 6%로 올라가면은 막 반발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매우 비합리적인 뭐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중에서 연봉 4천만 원 이하 무임승차자 그 문제도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건보료 무임승차자가 무려 16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피부양자로 이제 자녀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뭐 3,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보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없는데 지역가입자가 10%대 건보료 폭탄을 내고 있는 데 비해서 162만 명은 완전 무임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당정은 그 지역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최저보험료로 17,000원 정도로 잠정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5조 원대 세기의 재판. 한국을 대표하는 전직 최고위 관료와 유력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나온다고요? 네, 14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석동, 정광우 전 금융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과 김성유 전 하나금융주주회장 등 거물급 정인 26명이 오늘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SD 1차 심리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리는 2차 심리 정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에는 5조 원의 천문학적인 그 투자자 국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국가와 동급으로 네.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증인으로 나가겠다 이겁니까? 한덕수, 김석동, 전광우, 권태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재판에서는 잘 뭐 안 하려고 그러더니 오라니까 가는군요. 이번에 지금 열리는 재판, 왜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규모가 5조 1,000억. 금액이 예, 크니까. 금액이 천문학적인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한국의 국가 자존심이 걸려 있고. 예, 그렇죠. 먹튀냐 아니냐 이걸 지금 확실히 가릴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뭐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론스타가 HSBC에 6조 원에 팔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뭐 자격성 그 산업자본이냐 아니냐 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하고 또 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매각이 지연됐다 그래서 론스타는 자기들은 피해가 봤다고 소송을 하는 건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 감정으로는 론스타 하면 딱 먹튀라는 게 떠오르는데 이번에 그걸 미국 법정에서 얼마나 가려질지 이런 건 좀 궁금함이 남긴 하는군요. 자, 네. 국민연금 얘기 하나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건보료, 국민연금 4대 보험 얘기가 좀 많은데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2만 5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고 20년 이상 꼬박꼬박 부은 사람도 월 한 8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지금 오늘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 대체율이 18%에서 18% 정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그 월 32만 5천 원이면 최저생계비 그렇죠. 62만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 20년 일한 사람이면 상당히 오래 일한 사람인데 월 87만 원이면 최저임금 116만 원의 4분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직장에서 10년에서 19년 일한 사람은 뭐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의 월 4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금 2,124만 명이고 네. 국민연금 적립금은 540조 원인데 네. 지금 뭐 노령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34만 원, 장애연금 43만 원, 유족연금 25만 원이기 때문에 네. 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뭐 진짜 용돈연금 수준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주로 뭐 서울 강남 3구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10억 이상 가는 고가 비싼 아파트 거래가 작년 요맘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10억 초과 고가 아파트인데요. 네. 주로 그 반포 레미안 펄스티지, 반포 자이등 서초구 반포동과 타워 팰리스가 있는 강남구 도곡동, 그리고 엄마 아파트가 있는 대치동, 그리고 롯데월드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 서초동 등이 그 10억 이상 거래가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연결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뭐 생업에 지장이 초래됐던 건 아닌가 싶고요. 경제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오 대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뉴스 속보 이미 어느 분께서 청취자 게시판에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월성 원전에서 폐연료봉이 추락했습니다. 떨어졌 거죠. 폐연료봉은 그 자체로도 한 90몇 %가 아직 우라늄 성분을 갖고 있는 거고 플루토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건 물에다 담가놔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월성 원전 측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은 없다. 걱정 말라라고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내놓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이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중수로 방식으로 가장 처음에 먼저 지어진 원전인데 계속 가동 여부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특별히 이런 날이 돼서 스승하는 저도 조금 염치는 없습니다. 평소에 잘 챙겨야 되는데 짤막한 시 하나 읽어드리면서 작별하겠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은 케빈 윌리엄 허프라는 서양인의 시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 마음에 색깔을 칠하고 생각의 길잡이가 되고 학생들과 함께 성취하고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길을 밝혀 젊은이들을 인도하며 지식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일깨웁니다. 당신이 가르치고 미소 지을 때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시인, 철학자, 왕의 탄생은 선생님과 그가 가르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니까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